지금부터는 마켓 1타 강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인벤골드 신광섭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성입니다. 네, 오늘 시장을 딱 보니까 서로 수급을 뺏고 빼앗기는 그런 형국인데 네. 그 중심에는 뭐니 해도 뭐 바이오, 로봇, 네. 자동차가 일단 있는 것 같고요. 네. 우리는 또 바이오가 있습니다. 네. 리가캠 바이오를 신고가를 오늘 썼으니까 리뷰를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전 거래일이었던가? 예, 어저께 이틀 전에 또 했었던 에이프릴바이오도 오늘 신고가가 좀 나왔었죠. 네. 이미 수익 중인데도 다시 재편입했던 이유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었고, 개인적으로도 1타 강사 코너뿐만 아니라 유튜브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이 바로라고 말씀드렸고요. 물론 2차전지 안 올라가니까 조금 뭐지? 약간 좀 바로 장세 아닌가? 약간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2차전지도 곧 갈 겁니다. 예, 그래서 리뷰하기 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자, 리가캠바이오 차트 보면서 리뷰 한번 도와드릴게요. 오늘 뉴스 없었어요. 그냥 올라갔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바이오가 뭔가 이제 어제 인벤티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뉴스도 나오고 그다음에 IR 담당자가 또 일도 잘하다 보니까 또 이거는 우리는 이제 이 가이드를 우리가 좀 잡은 거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 인벤티지에 또 윗골을 다 채워주는 양봉이 떴고 리가캠바이오는 뉴스 없이 지금 이제 올라가는 분위기거든요. 물론 오늘 신규 상장된 지금 국내에서 그 에인드바이오 ADC를 한 2개인가 3개 갖고 있거든요. 그래도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같이 좀 올라갔던 분위기가 있었는데 리가캠바이오 역시 최다 ADC 플랫폼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파이프라인을 그에 대한 또 같은 기대감으로 좀 갔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워낙 시가총액이 코스닥 쪽에서는 좀 높은 수준이죠. 지금 한 5위인가 6위 정도권으로 좀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리가캠바이오 주주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좀 드리자면 시장의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좀 잘 버티시고 단 한 주도 매도를 하지 말자. 왜? 내년에 일단은 또 진행될 수 있는 또 기술 수출 모멘텀이라는 게 좀 존재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목표 가격을 좀 더 올려야 되겠다 생각해서요. 오늘 2차 목표 가격 달성했거든요. 20만 원 넘어서 신고가 나왔고요. 2차 목표 가격을요. 뉴스 나올 때까지 23만 원까지 한번 제가 좀 제시해 한번 드릴 테니까요. 지금 구간에서 대략적으로 한 16, 17%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저는 충분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물론 이제 뉴스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어떤 뉴스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더 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3차 목표 가격 제시해 드리고요.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테니까요. 개인적으로는 리가캠바이오가 얼른 시총을 좀 더 올려서 개인적으로는 코스닥 150에서 한 3위권 정도로 등극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주도 리뷰를 해봐야 됩니다. 로보티즈가 지난 11월 24일에 포트에 편입이 됐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 장중에 신고가 터치했죠. 최근 흐름을 좀 놓고 보게 되면 로보티즈가 대장입니다. 예, 오늘도 마찬가지로. 확실해요? 대장이죠. 많이 올라갔으니까. 네, 많이 올라간 순위의 대장이에요. 국내 장은요. 미국 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날 많이 올라간 종목이 대장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사실 오늘 장중에 30만 원 선 드디어 결국은 30만 원 선 제가 애초에 목표 가격을 30만 원 선으로 좀 제시해 드렸잖아요. 차트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11월 24일이면요. 거의 이제 여기 상승 나오는 구간에서 바닥이었습니다. 거의 바닥에 단기 바닥선에서 정말 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기술적 리바운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갈 길 갈 수 있다. 30만 원 선 말씀드렸죠. 이 종목 외에도 HL만도를 또 편입을 또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대량 양산이 가능한 기업, 부품 쪽이겠지, 액추에이터 2기업이라고 했잖아요. 로보티즈와 HL만도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오늘 목표 가격 30만 원 넘어갔고요. 2차 목표 가격 좀 제시해 드릴게요. 32만 원 선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종목은요. 연말 코스닥 150에 대한 편입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뭔가 또 뉴스가 어떤 뉴스가 나올지는 저도 몰라요. 알 수가 없겠죠. 근데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이 신고가 갖고 오늘 윗꼬리가 달렸지만은 내일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입절 라인 제가 28만 원 제시해 드리겠지만 내일 이 윗꼬리를 채워주는 또 양봉이나 또는 약간의 돛지형, 약간 좀 이제 살짝 한 마이너스 1, 2% 정도 조정이 정도만 나오게 된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는 퍼포먼스는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요.
네, 2차 목표 가격 32만 원 선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150 편입돼야 되겠죠. 코스닥 쪽에서. 굉장히 좀 저렴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지금도 저렴해요. 예, 참고하시면 좋을 거기 때문에요. 단계별로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로보티지 수익 축하드리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시장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종목에 대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대세는 바이오, 네. 로봇, 자동차. 저는 이 세 가지가 딱 떠오르는데 네. 네. 대안은 로봇이에요? 지금 뭐 상황 같은 경우에는 뭐 로봇이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자동차도 로봇의 색이 묻으면서 지금 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과연 이제 로봇이 대안이 될 것인 거에 대해서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뭐 아시다시피 오늘 뉴스 다 아침에 보도되면서 야, 오늘 로봇 간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겠죠. 미국에서 이제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에서 로봇 사업 육성 관련된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좀 나왔었죠. 내년 행정명령 발동 검토하고 있다. 뭐 올해 거의 끝났잖아요, 사실. 12월 뭐 이제 첫째 주긴 하지만 어쨌든 뭐 3주 뒤면은 사실 내년이 되기 때문에 뭐 1분기 안에는 한 2월 정도에는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연내 로봇공학 관련된 TF도 출범하고 전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죠? AI, 뭐 챗GPT, 뭐 딥시크, 뭐 챗GPT,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제미나이, 이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부분들, 딥러닝 기술 해가지고 뭐 어쩌고 추론 기능, 뭐 깊은 사고 능력,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끝은 뭐라고 했죠? 제가 AI 버블 얘기하는 분들한테 여러분들 집 앞에 2, 3천만 원짜리를 무이자 할부로 결제를 해가지고 자동차가 배달되듯이 휴머노 로봇이 택배 박스로 도착하는 순간이 AI 버블이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마지막은 로봇이에요. 로봇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반도체 육성하고 뭐 한다. 결국은 반도체도 로봇 다 들어가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한 물질 부품들도 히토류가 들어가고. 그러다가 미국도 결국은 로봇 산업이 마지막으로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끝판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에 대한 장기와 관련된 장기적인 정책, 행정명령도 검토 중이다. 그 전에 이제 요거를 이제 빌드업 할 수 있는 게 뭐죠? 스타게이트겠죠. 스타게이트. 올해 상반기 뜨겁게 달궜던 스타게이트 정책이었고, 그 내년에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미국 로봇 산업 관련된 정책이죠. 결국 뭐예요? 돈을 여기다가 쉽게 얘기해서 육성하겠다. 투자하면서. 뭐 보조금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전반적인 부분이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부사장 코멘트 나오죠. 지금 중국한테 많이 로봇 산업도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육성을 해야 된다. 뭐 아시다시피 얼마 전 로보티지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수주 소식 나오면서 장대 한번 나왔던 게 바로 이런 뉴스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로보티지라는 이런 대장 종목들 위주로 가는 분위기가 당연히 같이 혼합돼서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좋은데 이거를 이제 센으로 봐야 되느냐, 앞으로 더 기대감을 보고 눌림이 더 나오면 사야 되냐, 요거를 우리가 좀 판단해 봐야 되겠죠. 자, 다음 한번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내일입니다. 내일 이재명 대통령,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 오전 중에 대통령실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송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을 면담한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나오다 보니까 뭐 아시다시피 소프트뱅크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거의 주요 멤버 한 축 중에 하나죠. 결국은 왜 소프트뱅크의 송정희 회장이 뭐 얼마 전 엔비디아를 매도하고 좀 눈물이 좀 났었다, 눈이 좀 글썽였다, 뭐 이런 또 코멘트도 나왔었는데, 왜 손정희 회장이랑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냐? 그냥 뭐 서로 인맥 관리하려고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 AI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높게 글로벌 이런 펀드라든지 투자사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는 능력이 뭘까요? 바로 대량 양산이 가능한 캐펙스를 갖고 있는 거죠. 캐파를. 공장이겠죠. 그러니까 쉽게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조금 이런 얘기는 좀 비유가 적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잖아요. 그 현대차 울산에 있는 공장들 다 뭐 만드는 줄 아십니까? 군용차나 장갑차로 다 전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미 세팅이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전시법에 따라서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만들던 공장들이 나중에는 이제 현대차도 자동차로 볼 게 아니라 로봇을 대량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캐펙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손정희 회장이 그러면은 지금 한미 동맹도 중요하고 미국과 굉장히 친화적인 국가 중에서 다 보니까 일본도 그거를 갖고 있고 아시아 주께서는 또 우리나라도 그거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반도체로 대량 양산을 할 수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미 제조업 기반의 기초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아마 이 손정희 회장이 이쪽으로 뭔가 같이 대량 양산을 할 가능성들을 협업하기 위해서 뭔가 투자처를 좀 뭔가 보기 위해서 아마 방문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일단은 만남을 가지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의 결론을 종목과 더불어서 이렇게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뱅크의 그룹. 결국은 이제 피지컬 AI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 아시다시피 ABB 테크라는 로봇 기업을 소프트뱅크가 지분 인수도 했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대량 양산 플러스 밸류 체인을 연계할 수 있는 그 국가, 그게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소프트뱅크와 협력 모멘텀을 앞으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기대감이 있는 기업, 그 기업을 잠시 뒤에 한번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에서 이제 힌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로봇 기업을 소개해 주실 것 같은데 네. 오늘 1타 종목 어떤 기업일까요? 국내에서 사실 이제 대량으로 부품이라든지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이 한정적입니다. 예, 대부분 중소형주 로봇주 중에는 뭐 센서, 뭐 액추에이터의 한 축을 담당하는 뭐 부품들,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사실 실제로 로보티즈 외에 또 다른 기업도 좀 몇 개가 있어요. 그 기업 중에 하나를 좀 소개시켜 드리겠고요. 오랜만에 이 종목을 한번 소개를 좀 시켜드리는 것 같아요. 현재가 81,800원이고요. 종목명은요. 네.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협동 로봇 아닌가요? 그렇죠. 예, 협동 로봇의 특징이 뭘까요? 결국은 인간과 로봇이 조화를 이루어서 같이 진행한다라는 게 협동 로봇인데 이 협동 로봇에 관련된 글로벌 점유율 얼마 전에 발표된 이제 이 조사에 따르면 10위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점유율 자체가요. 현재 국내에서 협동 로봇 1위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가지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AI 기반의 로봇 솔루션이죠. 스캔앤고라는 이 협동 로봇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주력적으로 지금 사업 부분을 지금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캔앤고가 뭐냐면 로봇팔과 이 자율 로봇 이동 AMR이라는 이제 플랫폼 기술이 있는데 이거를 결합한 물리적인 AI 기술을 이 솔루션을 스캔앤고라고 합니다.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지금 버전을 계속 높이면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주력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은요. 소프트뱅크가 지금 추진하는 부분들 결국은 이제 팩토리겠죠. 물류 제조 관련된 이 팩토리 관련된 부분에 로봇 서비스 투자 확대. 그러면은 사실 협동 로봇 쪽에서는 대장은 두산 로보틱스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뉴스가 좀 보도되면서 협업 관련된 소식이 나오게 되면 충분히 한번 상승 가능하다. 가격 전략 빠르게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목표 가격은요. 일단 단기 고점이자 10만 원 선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78,900원 선, 78,900원 선으로 오늘의 약간 시가보다 위쪽으로 좀 타이트하게 좀 말씀드리면서요. 예, 가격 전략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무료 방송 일정 들어볼게요, 매니저님. 네, 어제 사실 이제 너튜브 공개 방송에서 증시 조정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 이제 금요일이나 차주부터 좀 진행될 거라고 봤거든요. 네, 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 관련된 부분에서 복귀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종목들이 하락하는 종목이 월등하게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장이긴 합니다. 네, 조정장이긴 한데 어쨌든 이 조정이 어느 시점에서 끝나고 그리고 조정이 끝났을 때 어느 정도 시장에 탄력받아서 올라갔을 때 어떤 섹터들 위주로 다시 한번 주도 섹터가 편승이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힌트를 좀 드릴 테니까요. 오후 4시에 너튜브에 신강서 검색하셔서 MB건설 신강서 검색하셔서 공개 방송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켓 1타 강사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엠백 모두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